반갑습니다 여러분. 대학교 원서 시즌이니까 요즘에는 자료를 찾는데 원서 자료 좀 많이 찾긴 한다.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. 메이저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쓰는 학생들도 관심, 인트레스트 있는 거와 대학교에서 공부할 그 어떤 방향은 일단 선정을 하지. 그래서 메이저를 정해야 내가 거기에 푹 빠져서 나는 이 전공에 미쳐 있습니다 해서 심사관들이 얘는 정말 열정이 뜨끈뜨끈한데 해가지고 합격을 주기가 좀 쉽단 말이지. 그런데 언디사이드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. 언제 그렇게 하냐? 그렇게 했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. 전공을 정했을 때 불리할 건 없어요 여러분. 그거를 딱 맞춤식으로 내 고등학교 때 수업 들은 거, 내 관심 분야, 특별활동, 기타 활동 이런 거 다 매치를 시키면 무조건 언디사이드보다는 그래도 디렉션이 딱 정해지니까 유리는 하겠지. 근데 언디사이드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단 말이야. 그게 언제인지 프로즈 앤 컨즈에 대해서 다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한다. 뭔 말인지 알겠지? 준비돼서 출발해. 그나저나 요즘에는 보통 이제 살을 빼려고 여러분들 예전부터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앤디가 가끔가다 저런 미친 짓을 하는 거 내가 익숙할 때도 됐지만 달리기를 한단 말이야. 달리기를 이게 밖에서 러닝을 하든 인도어 러닝을 하든 러닝을 하면 살은 무조건 빠져. 이건 많잖아. 사람들이 다 알아. 우리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게 달리기가 그렇게 매일마다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지겹고 세상에 달리기가 너무 싫다 나는. 근데 작년 이맘때쯤 마라톤 어디 이제 코로나 전에 마라톤 입고 할 때 그때 한번 잡아가지고 한 2주 그래도 인도어 연습하고 그 이벤트 5km짜리 뛰려고 연습하느냐고 2주 동안 4kg 빠졌어. 그때 효과가 있었다는 거지. 그래서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은데, 그리고 요즘에 뭐 폭염주의보 뭐 이런 거 뉴스 봤지 여러분. 더워 죽겠다 진짜. 밖에서 뛸 수가 없으니 다른 거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요즘에 간만에 또 이제 골프채를 꺼냈지.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아웃도어 스포츠들을 좀 사람들이 그나마 좀 한단 말이야. 인도어들은 요즘에 나도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안 가. 코로나가 약간 고개를 드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데, 그럼 뭐라도 운동 중독인데 나는 뭐라도 해야 돼서 골프장을 갔는데 제일 빡센 채, 긴 채, 드라이버만 또 80분을 치다가 왔다는 거 아니겠니? 하나에 꽂히면은 그게 잡힐 때까지 그것만 친다. 손에서 피날 때까지 드라이버만 열려친다.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. 땀이 비 오듯이 하는데 이거는 밖에서 거의 러닝한 거랑 효과가 똑같다. 살을 좀 빼야겠다 할 때는 드라이버 채 하나만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연습장 가가지고 80분을 그것만 때려. 유후! 그러면은 땀이 비 오듯이 와. 진짜로 이게 무슨 땀 냄새 남자 냄새 나한테서 뭔 말인지 알겠지?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거야. 오픈 메이저라고도 얘기해. undecided major. 요거를 should I apply to college as an undecided major. 전공 없이 오픈 메이저로 지원을 해야 할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. 그래가지고 올해도 우리 한두 명 있어. 그거를 고민하는 학생들이. 근데 그거를 상담을 할 때 뭐 내용 기본 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정보를 여기다가 다 올렸으면 하는 마음은 있으나 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은 하자. 기본은 이게 너무 디테일한 데로 들어가면 복잡성이 좀 있는데, 기본을 보면은 자 여기 봐봐. 전공을 정하는 경우는 우리 아이가 이게 interest specific passion이 있으면은 전공을 정해버려. 화학이면 화학, 디자인이면 디자인, 패션 디자인이면 디자인, 커뮤니케이션스면 커뮤니케이션스. 이렇게 하나에 그래도 어렸을 때 한 9학년 10학년 때부터 키워오다가 그냥 아이가 하겠다더라. 요게 있으면 그냥 그걸로 우린 간다. 그리고 수강 이미 해온 그 고등학교에 살았던 삶도, 그 고등학교 수강 기록도, 과정도, 코र्스 셀렉션들도 다 그 방향으로 좀 왔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밀어붙이는 게 가장 확률은 높아. 전공을 정하는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여기. 자 이제 어떤 스페시픽한 특정화된, 이건 아마 교포들에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, 거기에 스칼러십을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니까.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공대 장학금은 걷다 대고 언디사이드를 하면 공대가 돈 주니까 공대에 나의 어떤 패션, 이런 인트레스트를 딱 보여야 되니까 그럴 때 좀 해당이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특정화된 서류상 뭐가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아이가 그냥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고 어떤 그 계통, 산업 분야 요런 데라도 뭐가 정해진 게 있으면 전공을 찾아가지고 그냥 걷다가 꽂아 박는 게 낫지. 자, 요 정도 안에 거의 90% 학생이 들어올 것 같은데, 전공을 반대로 안 정하는 경우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. 이런 경우야. 첫 번째, 이 관심 분야가 많을 때야. 그리고 학교의 성적도
정치 외교도 애가 관심 있고 좋아한다는데 잘 나오고, 그렇다고 스템 분야, 수학, 뭐 공학 이런 것도 사이언스도 잘 나오고, 그렇다고 해서 애가 영어 글 쓰고 하는 것도 뭐 영문과로 밀어붙이고 그런 것도 또 관심이 있고, 뭐 이런 식이라면 진짜로 이게 다 섞어가지고 있는 전공은 없단 말이야. 그러면 대학교를 갈 때 일단 언디사이디드로 가가지고 어떻게 찾아보게. 요런 의미에서 이게 진짜 순수한 언디사이디드가 원래 생겨났던 순수 목적은 요거 때문이야.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트레스트가 있는데 헷갈리실 때 일단 언디사이드에서 들어와라. 요런 옵션이 있을 때 딱 요게 저 정통 걸리는 상황이다. 요럴 때 언디사이드를 할 수 있고, 두 번째는 if your child is on the fence about special programs, majors and colleges.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이쪽 갈지 그 사이에 딱 꼈을 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확실히 유리하다면 그쪽으로 전공을 정하겠지. 스페시픽한 뭐 이쪽이 유리해도 이쪽으로 가겠는데, 그게 아니라 사이에 애매하게 걸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, 뭔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딱 이렇게 색깔을 찾지 못할 때 언디사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. 자, 두 개 중에 어느 거 크게 볼 때는 그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, 그 중에 뭐가 되든지 간에 언디사이드를 하겠다라고 정했다 치자. 됐고 넘어가.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전공을 정했을 때 좋은 점 찾고, 언디사이드를 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을 찾아보자. 전공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첫 번째는 굵직굵직한, 여기 다 적었지만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마크하고 넘어갈게. 이게 관심사나 심사관들은 이 전공을 대충 찍어서 그냥 들어가기 쉬울 것 같아서 골랐다. 요게 싫은 거야. 그런데 내가 인트레스트를 보일 수 있고, 방향 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, 열정까지 보여줄 수 있고, 나의 뭐 고등학교 특별활동이라든지 뭐 추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는 확고하다. 이 후보자는 이 전공을 꼭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 게 확실합니다. 라고 행님께서 말을 하실 수 있다면 합격이 잘 나올 것이다. 라는 뜻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거지. 전공을 딱 꼭 집어가지고 지원을 할 때는. 근데 애매하게 아무런 I have no idea. 요 상황이 제일 안 좋은 거야. 내가 바본가? 멍청한가? 얘는 왜 이때까지 별 생각 없이 살았나? 요렇게 오해 소지가 갈 수 있어. 그냥 전공을 정하기가 헷갈렸다. 근데 그냥 인생 자체를 헷갈린 청소년 아이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피하는 좋은 길이겠지. 전공을 딱 정해버리면 확고한 의지와 방향 제시가 되니까. 자, 두 번째를 보면은 어떤 또 좋은 플러스 요인이 있냐면, 이 해당 가는 내가 지금 도전하는 대학교, 지원하는 대학교에 어떤 분야의 아카데믹한 그 분야의 스페시픽한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는데, 내가 당신 대학에 들어가면 그거에 꼭 참여를 하고 그거에 좀 어떤 도움을 받고 싶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당신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. 요런 얘기를, 스토리를 펼쳐나가기가 좋은 거지. 그게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당신 대학의 이름, 네임 가치가 좋으니까는 난 쪽 그 학벌을 좀 써먹으려고 좀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싶다. 요런 얘기를 쓸 수는 없잖아, 대학교 에세이에다가. 실제 마음이 약간 그런 건 있겠지. 왜 없어? 우리 사람인데 있겠지. 하지만 에세이에 쓸 수는 없으니, 진짜 에세이에 쓸 때는 당신 대학에 가면 이런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 근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홈페이지 있잖아. 진짜 특이한 거, 특별한 거, 우와 장난 아닌데 싶은 거 많아. 진짜 가가지고 그 교수님의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쉐어링하고 거기에 내가 어떤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되게 인트레스트한 거 많긴 하거든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세이에 적을 수 있다는 거, 전공을 찍었을 때는. 그 다음에 뭐 스칼러십 받는 어떤 자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. 이건 빨리 넘어가자. 교표 미국 사람들에서 한해서겠지만,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은 거기 프로그램 안에서 큰 돈은 아니야. 하지만 작게끔 스칼러십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는 그런 거에 이제 후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. 근데 언디사이드드 해버리면은 아무런 후보 안 된다. 이거 프로그램에 해당 여부가 없잖아. 자, 마지막 거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이제 심사관이 입학 허가를 줬다 치면은 주고 나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어떤 느낌적으로 줘버리는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거지. 뭔 말인지 알지?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고 나서는 얘가 우리 과로 들어왔는데 절로 치고 나가서 저 옆에 다른 칼리지의 다른 디파트먼트의 다른 과로 나가버리려나? 요게 아니라,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갖고 왔고, 우리 대학교에 이렇게 해서 올라 그러고, 우리 무슨 뭐 예를 들어 클럽 활동이라든지 교수님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같이 들어버리면서 2학년 가고 3학년 가겠지라는 이 어떤 생각과 그림, 로드맵이 그려지면 합격이 잘 풀린다는 거야. 그런 면에서 전공을 정할 때 이게 다 딱 그냥 길을 스페시픽하게 정해서 찍을 때가 좋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. 자, 다음. 자, 여기를 보면은 원서를 쓸 때 why major essay가 있어. why college essay도 있어. 우리 대학교에 왜 오고 싶니? 요 에세이를 묻는 학교들도 있지만, 그 전공을 왜 골랐니? 를 묻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. 뭐 이제 그럴 때 이제 쓸 때 스페시픽하게 정했으면은 보강 자료들이 쉽겠지. 그 에세이를 쓸 때.
그런데 undecided를 해버리면 조금 공중에 뜨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야. 에세이에서 why major essay가 있으니까는. 자, 다음 페이지에 why this major essay를 undecided를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쓰니? undecided를 했을 때도 그 에세이 페이지는 그대로 떠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전공을 오픈 전공으로 안 정했는데요. 그랬는데 질문에서는 너는 네가 선택한 전공을 왜 골랐니? 이거야. 그러니까 질문은 너는 왜 undecided를 했니? 요렇게 흘러가는 거야. 그걸 써야 돼.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얘기하자. 여기 페이지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하면은 제발 딴 게 할 게 없어가지고 별 생각 없어가지고 그냥 언디사이드를 했는데 요런 느낌만 안 주면 돼. 그것만 피하자 우리. 자,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, 지켜야 되는 거 몇 가지 팁들을 한번 말해주면, 첫 번째, 요거 제일 중요해. 한 2개 정도만 있어도 돼. 미니멈 한 3개 정도까지 된다. 포텐셜, 이게 이제 미래 잠재 가치가 있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들을 찍어. 몇 개를 찾아. 요거 3개 A, B, C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 3개에다 관심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도 일단 통과되겠어.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undecided 한 게 아니라 정치 외교, 비즈니스, 그 다음에 스템 전공, 요런 데다 관심이 있다. 자, 이렇게 되려면 사실 괄호 열고 괄호 닫기 식으로만 들어. 이런 분야에서 다 성적이 좀 좋을 경우에는 다 통하긴 해. 예를 들어 내가 저쪽에 가서 F를 막 받은 과목이 있는데 걷다 대고서 내가 관심이 있다 하면 뻥이겠지. 안 믿겠지. 그들이 바보가 아니고 서류 다 까놓고 보는데. 근데 어쨌든 성적이 다 무난하게 좋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면 요런 분야를 찾아가지고 두루두루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에세이를 풀어가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 explain how the topics are connected. 자, 요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, 내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, 요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거야. 세 개에 관심이 있다를 썼어, 첫 번째.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나는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쓸 거고,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그거를 professional plan과 아이디어, 그리고 그거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 레벨로 내가 어디에 갈, 그래도 길이라도, 방향 제시라도, 어떤 생각, 아이디어라도 쓰자는 거야. 꼭 그렇게 하려는 어떤 답안을 찾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, 그냥 두리뭉쩍 둥근슬쩍이어도 돼. 근데 어떤 제시는 해줘야 돼. 그래서 이런 전공도 경험하고 싶고, 이런 수업도 듣고 싶고, 저런 분야도 내가 대학교에 가서 경험하고 싶은데 당신네 학교가 그게 다 우수하더라. 그래서 내가 이런 수업들을 들어가서 들으면서 1, 2학년이 지난 다음에 전공을 얘는 세 개 중에 하나는 정하겠구나. 이런 느낌만 주면 합격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. 뭔 말인지 알겠지?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Y 에세이를 여기다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는 우리 이 대학에 해당 당신 대학이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밑거름이 될 수 있는지, 어떻게 내가 무엇을 오퍼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대학교가 나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해서 내가 당신 대학에다가 지원을 하게 됐노라. 이렇게 풀어나가자는 거지. 자,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는 undecided를 하는 학생 중에 이도 저도 고르기가 애매해서 undecided를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답이 잘 안 나와. 합격이 잘 안 나와. 꼭 기억해 여러분.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. Do not, what not to do야. Don't do this. Do not do this. Say you have no idea. 뭘 고를지 몰라가지고 이걸 선택해. 이런 느낌 안 주고 이거 아니야 여러분. 뭔 말인지 알겠지? 됐지?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요런 또 원서 시즌이니까는 또 여기저기서 자료들 찾는 것들에서 할게요. undecided를 하면은 유리할까 불리할까? 결론을 얘기하면 유리할 것도 없고 불리할 것도 없는데 그 틀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그 형식화되어 있는 모범 답안에 비스무리하게는 맞추자는 거야. 그래서 to do들, not to do들을 잘 맞춰야 된다. 전공을 정할 거면은 그냥 전공을 그걸 정했다라고 뭐 알아서 내 성적 잘 나온 과목과 비교해가지고 날 붙이겠지가 아니라 나의 확고한 인트레스트를 정확하게 딱 찍어서 해줘야지만, 서플멘트 에세이들을 써줘야지만 명확한 나의 의지와 미래의 계획과 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명백해지면서 나의 합격이 잘 풀린다. 이것만 기억하시고 난 또 공부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. 여러분들도 학기 중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. 난 다음 시간에 할게요. 바이바이.